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말 그대로 숨막히는 휴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호 캐스터,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를 넘은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온이 35도 이상 올랐는데요. 현재 보시면 경기 가평이 37.4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마포는 34.9도로 35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이 35도, 광주, 대구 35도, 대전이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더위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태풍이 무더운 공기를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6도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이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폭염 속에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위험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가급적 피하시고 카페인과 주류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분들은 더욱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정부도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천유정 기자, 정부도 폭염과 관련해서 비상 조치를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들어 폭염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폭염과 관련해 가장 높은 위기 경보 수준까지 올라가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과 복구, 수습을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폭염으로 중대본이 가동되는 건 지난해 폭염이 재난에 포함된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공조체계를 강화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과 김천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폭염에 밭일을 나간 8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천안 아산역 부산 방향 고속열차 레일이 늘어져 KTX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폭염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중대본 비상 단계를 2단계나 3단계로 올려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이런 절정의 더위 속에 시민들은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유민 기자, 오전부터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요. 오후 1시 20분을 지난 지금 햇볕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 기온이 높아서 체감상 많이 덥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현재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실감케 하는데요. 불쾌지수도 모든 사람이 불쾌를 느낄 수 있다는 80을 웃돌고 있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분수 주변에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그늘막 텐트에 들어가서 햇볕을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얼린 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이기 때문에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커피는 이뇨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오후 8시까지도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다음 주 초 태풍이 북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몸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요. 밖에서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문 기자가 온열 질환 대처법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속 부채질을 해도 뜨거운 열기를 견디기는 힘듭니다. 우리 몸은 35.9도에서 37.4도 사이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어서면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거나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폭염에 계속 노출되면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몸에 열이 쌓입니다. 당장은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 괜찮더라도 지속적으로 체온이 올라가 2, 3일 뒤엔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불볕더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토시 같은 걸 쓴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수건 같은 걸 두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더우니까 벗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사열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땀 분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샤워를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노약자는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염시 대처 요령을 최성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잔뜩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삼가고 건강한 사람도 외출할 때 모자와 양산, 물병을 휴대하는 게 좋습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절대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신체 허약자, 환자가 있으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 휴식을 취하도록 권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안전 디딤돌 앱이나 C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건설 현장 등 시료 작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 등 3대 폭염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축사나 양식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하면서 물을 뿌리거나 얼음을 이용해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성시입니다. 틈틈이 휴식 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